재결합하기로 했을 때 월세를 살고 있는 가영이 창수 집으로 들어가야 했다. 6개월 전 별거하면서 창수는 방 2개짜리 전세 아파트를, 가영은 원룸을 얻었다. 다니고 있는 회사와는 멀어졌지만 어쩔 수 없었다. 서울에서 1시간 30분 통근거리는 그래도 무난한 편 아니던가.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하고 승용차에 들어갈 만큼만 짐을 실었다. 차에 올라타고 얼마 되지 않아 가영의 눈꺼풀이 자꾸 내려앉았다. 이른 새벽부터 움직여서인지 졸음이 밀려왔다. 감은 왼쪽 눈에 이물감이 느껴지며 따끔거렸다. 짐을 치우느라 먼지가 들어간 건가. 조수석 거울을 내리고 왼쪽 눈꺼풀을 위로 당겨보았다. 눈 흰자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고 속눈썹 한 가닥이 눈동자에 붙어 있었다. 가영은 손가락 중지로 살살 그것을 빼냈다. 속눈썹 기능은 눈 보호라는데 정작 눈을 불편하게 하는 건 속눈썹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시간 열을 달리자 핏빛 노을이 사방으로 내려앉기 시작했다. 옆으로 드러누운 도봉산과 수락산이 어슴풀에 형체를 보이기 시작했다. 도로 오른쪽으로는 첨탑처럼 솟은 지역 난방 굴뚝이 거대한 연기 기둥을 토해내고 있었다. 검푸른 어둠과 하얀 연기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었다. 도로 양옆으로 이름과 브랜드만 달랐지 똑같아 보이는 아파트들이 지나쳐갔다. 서울 북동쪽 경계선에 아슬아슬하게 발을 걸치고 있는 아파트 단지. 가영은 주소만 서울일 뿐 분위기는 낡고 오래된 시골 같다고 생각했다. 여기 18단지야? 창수가 18단지를 가리키며 우회전했다. 중앙 입구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지친 날개를 펼친 복도식 아파트였다. 주차하는 동안 가영이 차에서 먼저 내렸다. 낮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고 은행나무 가지가 잠시 흔들렸다. 아파트를 올려다봤다. 검은 어둠 속 15층 아파트가 음산한 표정으로 가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창수는 1803동이라고 쓰여있는 입구로 들어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벽에는 입주민들을 위한 공고와 광고들이 붙어있고 공간은 성인 2명씩 2줄로 서면 꽉 찰 만큼 비좁았다. 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오른쪽으로 들어섰다. 복도에 서있던 한 여자에게 창수가 안녕하세요 하며 목인사를 건넸다. 창수는 인사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었다. 여자는 둘을 번갈아 보고 당황한 듯 603호로 급히 들어갔다. 여자가 들어간 집을 지나 창수가 602호 문을 열쇠로 열었다. 웬 열쇠? 도어락으로 바꿀 거지? 창수가 애매하게 말끝을 흐렸다. 창수 집이라 표현하니 이상하지만 재결합하고 처음 들어온 곳이니 가영은 우리 집이라는 말이 쉬이 나오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면 부엌, 거실, 방, 베란다까지 훤히 보이는 직사각형 구조였다. 현관문 왼쪽으로 벽도 벽을 사이에 둔 침실이 있고 옆으로 세탁실, 화장실이 이어져 있다. 13평형 작은 집이었다. 별거 후 창수 혼자 살기 위해 얻은 곳이니 뭐라 할 수도 없었다. 1년 반 남은 계약 기간까지는 이곳에서 살아야 했다. 별거 기간 동안 부지런한 곽여사는 자신의 물건들을 잔뜩 들여놓았다. 창수의 집, 아니 이제는 창수와 가양의 집은 곽여사의 물건들로 채워진 셈이었다.
좀처럼 뭘 사지 않는 가영과 다르게 광 여사는 물건을 사서 켜켜이 쌓아놓는 걸 좋아했다. 가영과 정반대인 곽 여사의 성격도 별거 이유에 보태기도 했다. 결혼하고 신혼방을 꾸밀 때 가영은 커튼을 달지 않았다. 햇살이 방 안으로 흠뻑 비쳐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다. 곽 여사는 방이 휑하다며 자신이 쓰던 누렇게 색이 바랜 커튼을 달아주었다. 신혼 내내 그것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었다. 신혼방에 자신이 쓰던 오래된 커튼을 달아준 걸 고맙다고 해야 할지, 괴롭히는 걸로 해석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결국 시간이 지나 버리긴 했지만. 퇴근에 집에 도착한 가영이 침실 옷걸이에 트렌치 코트를 걸려던 참이었다. 코트 주머니 속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오늘 회식이라고? 급하게 회식이 있어 늦는다는 창수 전화였다. 와이프가 못해주는 맛난 음식 마음껏 드시고 천천히 들어오세요. 음식을 잘 하지 못하는 가영이 창수의 회식에 반색을 표했다. 전화를 끊고 코트를 옷걸이에 마저 걸었다. 부엌으로 가스레인지 위에 차 주전자를 올렸다. 침대에 눕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간단하게나마 과일과 차를 마셔야 할 것 같았다. 가스레인지를 틱 하고 돌리자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복도로 이어지는 부엌 작은 창으로 들려오는 소리였다. 바람 소리인가? 다시 부스럭거리는 소리. 천장 바로 아래, 높게 난 창문이라 안에서 밖을 볼 수 없고 밖에서도 안을 볼 수 없는 구조였다. 사람 발소리 같기도 하고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 창문 밖에 있다. 현관문 밖으로 길이 난 것처럼 복도가 있으니 누군가 지나가는 것이리라. 차와 과일을 다 먹고 설거지까지 마쳤는데도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확인도 할 겸 채워진 쓰레기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처음 집으로 온 날 603호로 급하게 들어간 옆집 여자가 복도 난간에 기대어 불 꺼진 초등학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쓰레기를 버리고 올라왔을 때도 그곳에 있었다. 지나가도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다. 등을 보인 채 서 있으니 인사하기도 애매했다. 옆집에 이사 온 누구라고 합니다. 이것도 좀 웃기다. 이사 왔다고 하기엔 창수가 6개월 전부터 살고 있지 아니한가. 뭐라고 소개하기도 그래서 가영은 그냥 집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출근하려 문을 열었을 때 가영은 멈칫했다. 여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 여전히 복도 난간에 기대 학교를 응시한 채로. 저러고 밤을 샜을까? 그러기엔 옷이 바뀌어 있다. 어제는 편한 파자마 차림이었으나 지금은 홈 원피스를 입고 있으니 퇴근에 돌아와서도 복도에 있었다. 이번엔 양손을 뒤로에 뒷짐을 지고 고개를 숙인 채 복도를 걷고 있다. 다음 날은 자기 집 현관문 옆으로 재활용 쓰레기 종이박스를 쌓고 있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여자는 복도에 있었다. 여보, 옆집 여자 말이야. 남편 본 적 있어? 한 번. 6개월을 살면서 딱 한 번 봤다고? 다른 가족은? 고등학생 딸이 있는 것 같더라. 엘리베이터 같이 타서 내렸는데 옆집으로 들어가더라고. 저 여자는 직업이 없나? 왜? 내가 볼 때마다 복도에 나와 있어. 답답한가 보네. 답답하면 자기 집 베란다에 나가 있으면 되잖아. 앞동에 막혀 있는 것도 아니고 중랑천도 내려다 보이고 좋잖아. 왜 늘 복도에 나와 있지? 불편하게 말이야.
뭐가 불편해? 늘 복도에 있잖아. 자기 앞마당처럼. 근데 매번 서 있는 위치가 바로 우리 집 부엌 창문 아래쪽이야. 우리가 말하는 소리, 통화하는 소리, 생활하는 소리 다 들릴 거 아니야. 잠깐, 우리가 그거 할 때도 벽 뒤로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침실 벽이 복도랑 붙어 있잖아. 아이, 설마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예민한 거였으면 좋겠다. 불편하다고 정말. 집마다 구조가 조금씩 달라 603호는 창이 없다. 복도로 난 창이 없으니 답답해 보이긴 했다. 그래서 이제 여자의 집 문은 항상 열려 있다. 같은 현관문을 열어놓아도 지나갈 때 가영의 집이 베란다까지 훤히 보이는 구조라면 여자의 집은 벽에 가려져 신발장만 보이는 식이었다. 두 집 다 좀 억울한 구조다. 그 집에서 세 걸음만 걸으면 가영의 집 현관문에 도달한다. 문이 열려있는 남의 집을 지나다니는 것도 적잖은 스트레스였다. 한마당을 같이 쓰듯 모든 게 오픈된 기분이었다. 게다가 이 마당은 여자 혼자만 배회하고 있지 않은가. 가영은 이번에는 말을 하리라 결심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아니나 다를까 여자는 등을 보인 채 주차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기요, 흠칫 놀란 여자가 가영이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옆모습이나 뒷모습만 봤지 정면을 본 건 처음이었다. 나이는 40대 후반으로 보였고 보통 키에 날씬한 편이었다. 단발펌에 이목구비가 뚜렷한 얼굴이었다. 40대 여자가 고등학생 딸과 서울 외곽 아파트에 살고 있다. 직업은 없다. 아니, 없는 것 같다. 찾아오는 이도 없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다. 표정은 공허해 보인다. 남편인지 남자친구인지 모를 사람은 6개월에 한 번 모습을 드러낸다.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라면 누군가의 숨겨진 여자일 수도 있다. 뭐 그런 건 가영과는 상관없었다. 남편의 여자만 아니라면. 정말 죄송한데요. 여자의 눈을 보자 가영은 잠시 머뭇거렸다. 늘 복도에 나와 계셔서 지나가기 불편합니다. 이제 여름이라 문도 다 열어놓는데 밖으로 소리도 다 들릴 테고 밖에 나와 계시니 정말 불편해요. 자제 좀 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자는 말끝을 흐리고는 고개를 돌려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어느 날은 옆집 여자가 온종일 무얼 보고 있는지 가영은 궁금해졌다. 부엌 창문 아래쪽으로 소리 안 나게 식탁 의자를 끌어 벽에 바짝 붙였다. 의자 위로 올라가 부엌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옆집 여자가 등을 보인 채 복도 난간에 기대 서 있었다. 그녀 모르게 그녀의 시선이 향하는 쪽을 함께 따라갔다. 어두운 밤, 불 꺼진 초등학교 운동장.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도 빛도 움직이는 어떤 것도. 주차장을 보고 있나. 내려다 보이는 주차장인 입주민들의 차가 들어오고 나갈 것이다. 그녀는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 아니, 질문이 틀렸는지도 모르겠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지도. 광 여사는 한 달에 한 번 택배를 보내왔다. 직접 담근 김치와 사골국, 불고기와 갈비찜, 나물과 밑반찬을 가득 채운 대형 스티로폼 박스를.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음식 냄새를 싫어하는 가영에겐 큰 고역이었다.
아들 내외 먹이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끼니 챙길 시간이 없는 가영으로서는 난감했다. 창수는 하루 세 끼 다 먹어야 하는 스타일이지만 누군가 차려주지 않으면 직접 챙겨 먹지도 않았다. 며칠이 지나면 음식물 쓰레기로 직행하게 되는 것도 가영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괜찮다고, 안 보내주셔도 된다고 해도 스티로폼 박스는 어김없이 택배 보관실에 도착해 있었다. 가영은 택배 보관실에 도착한 스티로폼 박스를 낑낑거리며 들고 아파트 현관 입구로 들어섰다. 왼쪽 우편함에 관리비 청구서가 삐죽 나와 있는 것이 보였다. 청구서를 빼다가 틱!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택배 박스를 오른쪽 겨드랑이에 끼우고 왼손으로 우편함을 활짝 열어 젖혔다. 구릿빛 열쇠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꺼내보니 유성펜으로 602호라고 작게 쓰여 있었다. 가영의 집 열쇠다. 아마 어머님이 오다 가다 잃어버릴 것을 대비해 숨겨놓은 것이리라. 이 사이로 한숨이 새어나왔다. 이걸 없앨 수도 그냥 둘 수도 없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창수에게 얘기하면 싸울 것이 분명했다. 할 수 없이 열쇠가 잘 안 보이도록 구석 쪽에 밀어두고 우편함 뚜껑을 단단히 닫았다. 집으로 들어와 택배 박스를 정리했다. 박스 안은 크고 작은 반찬통과 감자와 사과가 담긴 비닐봉지, 방앗간에서 짜냈을 참기름, 들기름병으로 채워져 있었다. 가영은 기름병을 넣기 위해 싱크대 하부장을 열었다. 허리를 숙이자 오른쪽 구석에 신문지에 둘둘 말린 무언가가 보였다. 머리를 바싹 숙이고 팔을 한참 뻗어야 잡을 수 있는 깊은 곳이었다. 그것을 꺼내 둘둘 말려있는 신문지를 벗겨보았다. 17년산 발렌타인이었다. 3년 전 신혼여행 마지막 날 하와이 면세점에서 창수가 구입한 양주였다. 여태껏 마시지 않고 아껴두고 있었구나. 창수는 이 술을 누구와 함께 마시고 싶은 걸까? 가영이 아닌 것만은 확실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집에 온 첫날 재결합 기념으로 이미 오픈했을 테니까. 가영은 궁금하기도 섭섭하기도 했지만 남편의 은밀한 취미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병에 신문지를 다시 말아 싸고는 처음 자리 그대로 넣어두었다. 여름이 시작되고 옆집 여자의 복도 거니는 횟수는 조금 줄어들었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생겼다. 팡팡팡. 이른 아침이면 소리나게 수건을 털었다. 평일이면 이해하지만 조금이라도 늦잠을 자고 싶은 주말에는 미칠 노릇이었다. 복도에서 터는 소리는 은근 공명이 되어 더 크게 전달됐다. 수건 터는 것도 어찌나 기술적인지 가사에 최적화된 사람 같았다. 소음과 먼지도 창문 안으로 들어왔다. 가끔은 그렇다 쳐도 매일 이른 아침부터 일해야 하는지, 자기 집 베란다가 아닌 공영 복도에 나와 털어야 하는지 진심 의아했다. 우웅. 요란한 수건 털기가 끝나면 청소기를 돌렸다. 집안을 매일 쓸고 닦는 모양이었다. 한숨과 짜증으로 아침을 맞았다. 잠시 후면 음식 냄새가 스멀스멀 풍겨나왔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삼겹살, 불고기, 생선 등 요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온갖 음식 냄새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였다. 수건을 터는 먼지와 청소기 소음도 머리를 아프게 했지만 가장 참을 수 없는 건 이 음식 냄새였다. 정말 싫다. 아침부터 청국장이라니. 가영은 물기 있는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꾹꾹 누르며 볼멘 소리를 냈다. 이것 봐. 방금 샤워했는데 머리에 청국장 냄새 뱄잖아. 출근해야 하는데.
왼쪽 머리칼을 쓸어 킁킁 냄새를 맡았다. 맛있겠다. 나도 청국장 좋아하는데. 아침으로 차려놓은 바나나와 사과를 씹으며 창수가 말했다. 내가 좋아하는 고등어도 굽나 본데? 그렇게 먹고 싶으면 옆집 가서 얻어먹고 출근하시든지요. 음식 냄새는 매일 창수의 식성을 돋웠고 가영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아, 씨발 그만 좀 해. 창수가 지방 출장을 가고 가영이 혼자 있는 날이었다. 저녁 11시가 넘었을까. 가영은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다. 미친 거 아니야? 둘이 어울린다고 생각해? 작작하라고. 옆집에서 들리는 소리다. 여자와 딸이 싸우는 것 같았다. 둘이 싸운다고 표현하기엔 여자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딸의 목소리만 들렸다. 여자가 차근차근 무언가를 설명하면 딸은 불같이 화만 내는 식이었다. 일방적으로 딸이 엄마한테 대드는 것처럼. 그렇게 한참을 싸우더니 어느 순간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다. 간간히 웃음소리도 들렸다. 음악과 웃음소리는 묘하게 섞이며 귀괴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새 화해라도 한 걸까? 웃는 듯 우는 듯 애매한 웃음소리. 끊이질 않는다. 왜 다른 이웃들은 항의를 하지 않는 걸까? 그들에겐 흔해져 버린 일상이라 그런 걸까? 가영은 직접 가서 따지려다 저번에 말한 전적도 있어 이번엔 참기로 했다. 그래도 너무 늦은 시간에 소음을 유발하는 건데 경비실에 인터폰이라도 해야 하나? 인터폰은 수십만 되지 송신이 되지 않는다. 웃음소리와 음악소리는 새벽 3시나 되어서야 조용해졌고 가영은 뜬 눈으로 밤을 꼴딱 샜다. 퇴근길에 아파트 정문에서 마주친 창수와 가영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다. 어제 옆집 싸움하는 소리 들으니까 딸이 엄마한테 막대하던데? 엄마가 좀 모자란 거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딸이 그렇게 무시하고 대드나? 그런 거 같지는 않던데? 어떻게 알아 당신이? 얘기해봤어? 양손에 재활용 쓰레기 들고 가기에 분리수거함까지 들어준 적이 있거든. 부족한 사람은 아닌 것 같던데? 그래. 참 친절해요, 남한테는. 남한테는 이란 단어에 힘이 들어갔다. 창수는 다정다감한 스타일은 아니었다. 연애할 때는 과묵하고 인내심 있어 보여 신중한 사람으로 느껴졌지만 결혼하고 큰 단점으로 다가올 줄 몰랐다. 모든 것에 감정을 제때 표현하는 가영과는 정반대였다. 그는 칭찬에는 인색했지만 불평불만은 꼭 말하는 스타일이었고 가영에게 무뚝뚝했지만 다른 사람에겐 또 친절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그가 이중인격자란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광 여사의 중재도 잘하지 못해 자주 싸웠다. 재결합의 이유는 단 한 가지였다. 창수가 광 여사와의 중재를 자신했기 때문이다. 가영은 창수의 말을 굳게 믿었고 광 여사의 불필요한 친절만 없다면 둘의 관계는 원만하리라 여겼다. 믿었던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다. 그런 창수가 남들에게 살갑게 굴 때마다 가영은 코웃음이 나왔다. 가영은 샤워를 하고 침실 화장대 의자에 앉았다. 왼쪽 눈이 따끔거렸다. 눈꺼풀을 벌리고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속눈썹 한 가닥이 들어가 있다. 아, 속눈썹을 다 뽑을 수도 없고. 어릴 적 할머니가 툇마루에 앉아 종종 족집게로 속눈썹을 뽑던 게 기억났다. 집안 내력인가 생각하며
눈에 자극이 안 가도록 빼내었다. 스킨을 바르려고 스킨병을 들었다. 왼쪽 바닥에 톡톡 치다가 묘한 느낌이 들었다. 아주 미세하게 옮겨져 있는 듯한 스킨, 로션, 에센스, 크림, 파운데이션, 파우더 팩트, 브러쉬 세트. 화장대 위 올려놓은 간격과 순서는 그대로지만 모두 오른쪽으로 자리를 옮긴 것 같았다. 가로 1cm 정도 직사각형 형태의 먼지 자국을 남기고 물건들이 오른쪽으로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다. 가영만이 알 수 있는 것. 매일 화장품을 쓰는 사람은 가영이니까 오직 그녀만이 알 수 있다. 물건들이 자발적으로 1cm씩 옆으로 옮기자고 합의한 것도 아닐 테니 가영은 팔짱을 끼고 왼쪽 손으로 오른쪽 팔을 쓸어내렸다. 소름이 돋아 있었다. 방을 둘러봤다. 익숙한 듯 낯설어 보이는 방. 다른 건 이상 없어 보였다. 화장대 위 가영의 화장품들만 딱 1cm씩 오른쪽으로 옮겨졌을 뿐. 가영은 자신이 착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아니면 창수가 방 청소를 하다가 건드렸을 수도. 밥 줘, 배고파. 이 사실을 물어볼까 하다가 배고프다는 말에 급하게 저녁상을 차렸다. 막김과 계란 프라이, 밑반찬과 어제 끓여놓은 된장찌개를 식탁에 올렸다. 남편이 찌개를 한술 뜨더니 숟가락을 바삐 움직였다. 찌개가 쫄아서 그런가? 맛있어졌어. 창수의 말에 가영도 맛을 봤다. 어제 끓여놓은 밍밍한 맛이 아니었다. 진해지고 들쩍해져 감칠맛이 났다. 거기다 두부까지 들어가 있다. 두부를 좋아하지 않은 가영은 두부를 산 기억이 없다. 두부를 좋아하는 창수가 퇴근길에 사와 넣은 건가? 창수는 된장찌개에만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워냈다. 집을 비우는 날이면 곽 여사는 아파트로 스며들었다. 마트에서 잔뜩 장을 봐와 창수가 좋아하는 반찬을 해놓거나 부엌장과 욕실장을 채워놓았다. 빽빽이 채워진 물건들을 볼 때마다 숨이 막혔다. 좁은 집에 물건들로 가득한 것도 답답한데 취향과 동떨어진 그것들은 쓰레기로 보였다. 더럽고 오래되어서 쓰레기가 아니다. 자신이 좋아하지 않고 쓰지 않게 되는 것들은 불필요한 것들이다. 곽 여사에게 이렇게 하실 필요 없다고 해도 바쁜 아들 내외 대신하는 거라며 걱정 말라는 답만 메아리처럼 되돌아올 뿐이었다. 지루한 찜통 더위가 계속되었다. 최고 기온 40도를 오르내리며 매일 폭염 경보를 갱신했다. 23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폭염이었다. 에어컨 없이 집에 있는 것은 얼마나 고역인가. 미세먼지도 한몫 거들었다. 뒤늦게라도 에어컨을 달까도 했지만 계약 기간이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아 참아보기로 했다. 대신 공기청정기는 사기로 했다. 휴일이면 가까운 카페에서 책을 읽고 낮더위가 물러갈 때까지 시간을 보냈다. 저녁은 저녁대로 열대야로 힘들었다. 바람이 통하게 현관문과 뒤 베란다 창문을 열어놓은 채로 지낼 수밖에 없었다. 아이스커피를 홀짝거리며 가영은 집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오른쪽으로 돌다가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옆집 여자가 건너편 초등학교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소매 끈 원피스를 입은 채로 허벅지가 다 보이는 짧은 원피스였다. 사실 원피스라고 할 수도 없었다. 속살이 훤히 비치는 검은 슬립 속옷이었으니까. 집이 너무 더워 복도에 잠시 나와 있었다면 인기척이 들리자마자 잽싸게 들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다. 민망한 건 오히려 가영이었다. 그저 지나쳐 집으로 들어오는 수밖에. 옆집 여자 말이야. 복도에서 슬립 속옷을 입고 있어. 그 집도 에어컨이 없으니까. 컴퓨터로 인터넷 기사를 읽고 있던 창수가 무심히 대답했다. 에어컨이 없는지 어떻게 알아? 얼마 전에 자기 집 형광등이 계속 깜빡거린다 하더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봐줬거든. 그래서? 가영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그래서는 형광등 안전기가 고장난 것 같으니까 사다 놓으시면 달아드린다 했지. 헐 소리가 가영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근데 옆집 되게 깨끗하더라. 에어컨만 없지 냉장고도 열어대고. 그거야. 매일 열심히 음식을 해 먹으니. 뭐 어머님은 안 그런가? 어머님, 아버님 두 분만 사시는데 냉장고 4대나 쓰시잖아. 일반 냉장고, 김치 냉장고, 야채 전용 냉장고, 냉동 전용고까지. 가영을 보는 창수의 눈이 가늘어졌다. 가영은 시어머니 욕하는 것 같아 옆집 여자 이야기로 이어갔다. 에어컨이 없어 복도에 나와 있는 건 이해해. 여자인 내가 보는 거에 상관없고. 근데 택배나 경비원 아저씨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떡해? 그거야 그렇지. 거실방에서 건조대에 빨래를 걷어 정리하며 말했다. 딱히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여자에게 복도에서 왜 슬립 속옷을 입고 다니느냐고 훈계할 수도 없고, 경비실에 전화해 옆집 여자가 옷을 야하게 입고 다니니 바깥 출입을 상가라고 해주세요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노출증 환자도 아니고 가영은 이해하려야 이해할 수 없었다. 설마 당신을 유혹하기 위해 저러는 건 아니겠지? 뭔 말이야? 당신이 먼저 와서 혼자 살고 있었잖아. 별거 기간 동안 난 한 번도 여기에 온 적이 없고. 옆집 여자도 남자 없이 혼자 살겠다. 당신한테 관심 없으리란 법 있나? 창수가 핫하며 애매한 소리를 냈다. 이 집과 그 집은 늘 열려 있잖아. 마음만 먹으면 뭐든 알아낼 수 있고 언제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조잖아. 대답할 가치가 없는 건지 창수는 대꾸리를 하지 않았다. 가영은 빨래를 하나하나 겠다. 얼마 전 사다 놓은 공기청정기 불이 푸른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먼지나 냄새를 인식하면 빨간색으로 변한다. 그런데 얼마 전 침실방에서 느꼈던 묘한 느낌이 들었다. 향기. 낯선 향기가 났다. 빨래에서 이질적인 섬유 유연제 냄새가 났다. 샤프란 소프트 향 대신에 진한 피존 로즈 향이. 전에 사용했을 때 냄새가 너무 역해 가영은 이 향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거실방을 둘러보았다. 커튼, 책장과 창수 책상, TV와 장식장, 카펫, 거실 테이블. 이상한 건 없었다. 소파도 그대로고, 소파에 있는 쿠션, 소파 쿠션, 쿠션 커버가 낯설다. 처음 보는 커버가 씌워져 있다. 분명 연한 핑크색 커버였는데 처음 보는 자홍색 커버가. 가영만이 알 수 있는 것들. 부엌으로가 싱크대 상부장을 열어보았다. 찬장한 양념통들이 줄맞춰 세워져 있다. 욕실로가 수납함을 열었다. 수건과 욕실용품이 각을 맞춰 정돈되어 있다. 왜 그래? 이리저리 왔다 갔다는 가영을 보고 창수가 물었다. 집이 좀 달라져 있지 않아? 집에 없던 쿠션 커버가 씌워져 있고 찬장과 욕실장이 모두 정리되어 있어.
엄마가 왔다 가셨나 보네. 인터넷 기사를 보던 창수가 스크롤을 내리며 말했다. 그러게 왜 어머님한테 아파트 키를 들여서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시게 하는 거야? 별거 전에도 그러더니 왜 계속 내가 싫어하는 걸 하냐 말이야. 가영은 화가 치밀었다. 재결합하고도 창수는 가영이 싫어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다. 난 그냥 집이 지저분하면 지저분한 대로, 먹을 게 없으면 없는 대로, 비워진 채로 모자란 듯 살고 싶단 말이야. 당신 오기 전에 이미 열쇠 드렸잖아. 당신 들어왔다고 다시 달라고 해? 그것도 웃기잖아. 그것도 맞는 말이었다. 곽 여사가 가영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닌 것을 알기에 더 답답했다. 곽 여사는 좋은 분이다. 다른 시어머니처럼 며느리에게 희생과 의무만을 강요하는 그런 분도 아니었다. 그녀가 생각하는 배려가 가영을 숨막히게 할 뿐이었다. 창수와 곽 여사는 그것도 묘하게 닮아 있었다. 바꿀 수 있는 게 없었다. 가영은 부엌 쪽으로 걸어갔다. 꾹꾹 누른 걸음이었다. 쿵쿵거리는 진동을 가영 자신이 느낄 정도였다. 싱크대 하부장을 열어 창수가 숨겨둔 17년산 발렌타인을 꺼냈다. 주량은 기껏 맥주 2잔이지만 독주를 마시면 한 번에 잠이 들 수 있으리라. 창수가 가영 손에 들려진 발렌타인을 보고는 하며 더듬거렸다. 가영은 잠이 들고 싶었다. 반복되는 소름을 떨쳐버리고 싶었다. 곽 여사가 바꿔놓은 것인가? 우리를, 아니, 아들을 위해? 아니, 603호 지실 수도 있다. 우리 집에서 들려오는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으니 우편함의 열쇠도 알고 있는 걸까? 오다 가다 어머님이 우편함에 넣는 걸 볼 수도 있었다. 그녀는 늘 열려있는 현관문으로 언제든 들어오고 나갈 수 있지 않은가? 옆집 여자일까? 곽여사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남에게만 친절한 창수일까? 가영은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관자놀이가 욱신거리며 턱이 얼얼해졌다. 눈을 질끈 감고 발렌타인 한 잔을 들이켰다. 꺽 소리가 단박에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한숨을 쉬고 두 번째 잔, 다시 연거푸 세 잔을 입속으로 털어넣었다. 뜨거운 감자를 삼킨 듯 목이 타들어갔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을 멈추고 싶다. 창수도 굳이 말리지 않았다. 20여 분이 흐르니 다리에 힘이 빠지고 시야가 흐려졌다. 가영은 비척비척 침대로 갔다. 그리고 셋을 세기도 전에 골아 떨어졌다. 몇 시나 되었을까? 속이 쓰리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목이 서걱거렸다. 시원한 물 한 잔이 간절했다. 방 입구에 세워놓은 공기청정기가 작은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상체를 일으키려는데 침대 말밑 쪽에 어슴풀에 어떤 형체가 보였다. 공기청정기 초록색 불이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가영은 끙 소리를 내며 서서히 상반신을 일으켰다. 비몽사몽, 잘 보이지 않는다. 옷걸이를 잘못 본 것일까? 정확히 무엇인지 보고 싶어 가영은 미간에 힘을 줬다. 오른쪽 눈이 따끔거리기 시작했다. 망할 속눈썹이 또 들어갔나 보다. 오른쪽 눈을 감고 왼쪽 눈으로 보이는 실루엣. 파르르 떨리는 눈으로 보이는 사람 같은 형체. 어둠 속에서 여자가 가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슬립 속옷을 입은 채로.